자, 전자기파고요. 전자기파 보시면 이렇게 프리즘 나온 거 이렇게 빛으로 해서 이렇게 나뉘는 거 수업 시간에 많이 했어요. 지금 빨주노초 파란버가 이렇게 슉 나뉘고 올라갈수록 진동수가 크고요. 내려갈수록 파장이 큽니다. 진동수가 크면 에너지가 크고요. 투과성이 좋아서 엑스레이, 감마레이 한번 얘기했었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꼭 한번 했던 거 기억하시고, 람다가 크다는 건 에너지는 작지만 그 전에 그 기억나시죠? 물결파 쏘는데 물결파 이렇게 팍 쏘는데 수업 시간에 했던 거, 여기다가 가림막을 이렇게 쭉 놔두면 여기서부터 갑자기 와이파이가 돼서 이렇게 가는 거. 근데 이 와이파이가 잘 되는 게, 하지만 이걸 우리는 회절이라고 불렀고, 회절이 잘 될 때가 언제냐면 파장이 클 때 잘 됩니다. 그래서 회절이 잘 돼요. 그 말은 결국 쉽게 말하면 잘 퍼져나갑니다. 잘 퍼져나가니까 어디다 쓰냐? 이렇게 전파 통신할 때 주로 많이 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빛이 파동인 이유는 뭐 가시광선인 이유는 인간 입장에서의 가시광선이죠. 동물들은 적외선 혹은 자외선 보는 동물도 많아요. 그럼 그 동물들 입장에서는 자외선이나 적외선도 걔네들한테는 가시광선이고 우리 인간한테만 빨주노초 파란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동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회절이 가능해요. 여기다가 만약에 입자를 쏘면, 여기 슝 하고 여기 틈은 통과하겠지만 여기는 다 튕겨 나올 거니까 여기서만 나와야 돼요. 여기 옆에 있는 여기 있으면 절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이게 빈 공간인데 갑자기 가다가 팡 끊겨서 이렇게 갈 일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 야구공을 던지면 이 틈을 통과해서 이렇게만 가지, 가다가 갑자기 딴 데 가려고 이렇게 갈 일은 없잖아요, 야구공이면. 그래서 일단 이 빈 틈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여기는 나는 여기 베리어 뒤에 숨어서 여기 있을래. 그러면 공 던지면 절대 안 맞지만 파도가 칠 때는 여기까지 파도 출렁출렁 거리는 거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파동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가장 큰 방법은 간섭하냐 혹은 회절하냐 이런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빛도 회절을 해요, 실제로 보면. 굉장히 좁은 틈에 넣으면, 그래서 그걸 보통 이제 슬릿이라 불렀고요. 레이저 가지고 한번 했었죠, 천장에 비춰서. 자, 그래서 이제 파동이 분명한데, 빛은 파동이 분명한데 문제는 뭐냐면 빛을 쐈더니 전자가 튀어나와요. 전자. 이건 그냥 이런 일은 이제 결과는 관찰을 통해서 쉽게 확인을 했대요. 근데 문제는 왜 이러지? 이거를 이제 빛이 파동이니까 파동으로 설명해 보자 라는 겁니다. 파동으로 분석을 하면, 지금 파동은 결국에 이렇게 가는 게 파동이잖아요. 뭐 종파도 있지만 제가 생파만 얘기해 봅시다. 이게 지금 이제 파동인데, 그럼 파동의 에너지는 뭐와 관련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빨리 왔다 갔다 할 거냐, 그래서 진동수와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에너지계 운동에는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빨리빨리 움직이는지. 그리고 내가 이거를 빨리빨리 흔들어준다, 진동을 빨리빨리 한다 라는 것 또 하나. 그 이항 진동할 거 한 번 진동하여도 높게 한다, 낮게 하는 것보다 높게 하면 그만큼 빨리빨리 많이 움직이는 거니까 결국 진폭과 관련이 있습니다. 진동수는 말 그대로 빛의 입장에서는 색깔이고요. 그리고 진폭 같은 경우에는 빛의 밝기랑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폭이 크다는 건 그만큼 밝다, 이런 의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뭐 좀 이상하면 진폭이 크다는 건 마치 이렇게 빛이 오고 있는데 똑같은 빛이 비춰주면 보온관 속에서 이렇게 커지잖아요. 하지만 불 켜고 또 불 켰으면 아주 밝은 빛, 불이라는 게 좀 그런가? 불 켜라 그러면 보통 그 전구 켜니까, 그래서 전구 켜고 또 켰는데 그러면 이제 전구 두 개가 훨씬 더 밝은 거,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빛을 쐈는데 에너지가 이제 우리가 진동수일 수도 있고 진폭일 수도 있는데, 일단 진동수 낮은 거, 진동수가 낮아서 그런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에너지가 없어서 그런지. 근데 문제는 계속 빛을 추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점점 센 빛, 큰 빛, 진폭이 큰 빛, 에너지가 큰 빛을 해도 안 나와요. 진폭이 클수록 에너지가 클 건데 나오지 않습니다.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이번에 진동수가 커요. 아까 진동수가 커도 에너지 크다고 했죠. 근데 진동수를 좀 큰 놈 했더니 튀어나왔어. 예 했는데, 문제는 더 센 빛을, 그러니까 더 밝은 빛을 줬더니 이때 나오는 이 전자에
운동 에너지를 분석해 보니까 더 빨라져야 될 것 같은데 더 큰 에너지를 줬으니까. 근데 얘는 또 안 변해요. 에너지가 크니까 튀어나오긴 하는데 최대 운동 에너지는 같아요. 근데 튀어나오는 개수가 원래 3개였는데 6개로 늘어난 이런 거입니다. 자, 그러면 밑으로 쭉쭉 내려가면 이제 금속 이제 이런 게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자 봅시다. 이게 이제 왜 일어났냐, 이런 게 왜 이런지 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걸로 한번 접근을 해보면 금속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전에 배웠던 거 원자 에너지 준위 생각하면 고체니까 금속은 에너지띠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그러면 전자는 원자가 띠에 있을 거니까 요런데 숨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빛 에너지를 쏴주면 이제 얘네들이 딱 맞아 떨어지면 바로 위에 있는 여기로도 갈 수 있고, 좀 에너지가 크면 이런 데도 갈 수 있고요. 얘는 못 가겠네. 이 정도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만큼의 에너지를 주면 딱 그만큼 올라갈 거니까. 근데 이런 에너지는 결국 원자 핵이랑 이렇게 상호작용해서 원자 핵이 못 도망가게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곳이 있다. 하면 이것도 N21, N22, N23 있으면 좀 올라가면 이제 N이 무한대까지 가면 그때 에너지도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이게 0이에요. 수소 같은 게 마이너스 13.6 마이너스 4 빼면 4로 나눠주면 13.6이 4로 나누면 뭐죠? 32, 4, 40, 3.4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정해져 있는데 n 제곱분의 1배로 숫자가 작아지니까 얘가 0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상의 에너지를 주면 이제 핵으로부터 안녕. 이거 우리 이제 이온화 에너지라고 불러요. 화학에서 흔히 말하는. 자, 그래서 이제 금속 입장에서 밑에 전자들이 있는데 굉장히 큰 에너지를 흡수하면 이렇게 해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럼 그로부터 이제 금속 핵으로부터 안녕, 나 이제 나간다. 그때 나오는 이 전자들이 방금 봤던 여기서 이 전자들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시뮬레이션 궁금하면 여기 클릭하면 나올 거니까 한번 나중에 유튜브 상에서 클릭하지 말고 그 PDF 파일로 학습지 다 드렸죠? 그거 보고 하시면 돼요. 자, 아니면 만약 그 학습지를 받은 것 같지가 않다 그러면 PHT라고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PHT 치고 광전 효과 한번 쳐보세요. 나올 겁니다. 자, 밑으로 쭉쭉 내려가서 그래서 이 입장에 생각을 하면 이제 전자가 툭 에너지를 받으면 요만큼 올라오고요. 얘도 전자를 에너지 받으면 뭐 이만큼 들어올 거고요. 얘는 에너지 받으면 거의 통과하려나? 길이 재봐야 알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맨 위에 있던 전자는 요만큼의 에너지 여분을 갖고 오는 거고요. 얘는 이만큼, 얘는 거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빛 에너지 사이즈를 주더라도 에너지가 큰 놈, 작은 놈, 거의 없는 놈 이런 식으로 다양한 운동 에너지가 가져오는데, 근데 이 빛이 그대로라고 하면 빛의 진동수가 그대로면 우리 이거 고체 에너지 때 할 때 E는 HF, 그러니까 빛 광자의 에너지 하나의 크기가 진동수랑 관련이 있다 이거 했었죠 사실 전에.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똑같은 진동수를 주면, 똑같은 에너지를 주면 분명 최대값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센 빛을 주더라도 여기 있는 빛이 여기까지 올라가더라도 아주 센 빛을 줘서 위에는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근데 이거 이상은 올라갈 수 없으니까 어떤 진동수를 주냐에 따라서 그에 따른 최대값이 정해진다. 그럼 이 최대값 알면 결국에 전자가 금속을 통과하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 이게 얼마인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거고요. 이 금속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 우리는 이걸 뭐라 부를 거냐면 1함수 이렇게 부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에는 맨 위에 있는 놈이 제일 나가기 편할 거니까 이만큼의 에너지 이상을 주면은 튀어나갈 수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최소한 에너지니까 그 우리는 1함수라고 부른다. 근데 이 에너지대가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아니니까 방법은 어떻게 저걸 찾지? 라고 한다면 일단 센 빛, 그 진동수가 큰 에너지가 큰 빛을 쏴요. 그래서 쏘면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그러면 이런 애도 튀어나올 거고요. 밑에 있는 한 이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튀어나오겠죠. 그럼 우리는 누굴 주목하냐면 얘를 주목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최소한의 에너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가 궁금한 게 아니고 맨 위에서, 그러니까 맨 위에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최소한의 에너지가 궁금한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금속의 일함수를 찾아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 에너지띠 나오는 순간, 에너지 준이 나오는 순간 빛을 알갱이로 생각하는 차원에서, 광자로 생각해야 되는 차원에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자로 설명해 보자는 건데, 마치 모래밭에 이렇게 돌 던진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돌을 살살 던지면 모래가 거의 안 튀어나오지만 세게 던지면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살살 많은 돌을 던져면 모래알이 안 튀지만 개수는 하나지만 세게 던지면 튀어나올 거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진동수가 작으면 에너지가 작아요. 다시 말해 돌을 살살 던져요. 그러면 못 튀어나와요. 그럼 아무리 많아도, 돌이 많아도 계속 살살 던지면 모래가 안 튈 거니까, 그래서 개수를 늘려도 어차피 나오지 못한다라는 건데,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아무리 많은 광자를 쏘더라도 에너지가 요만큼밖에 안 주면 아무리 많이 쏘더라도 얘가 밖으로 튀어나올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에너지가 큰 놈을 주면, 그러니까 진동수가 큰 놈을 주면 하나를 주더라도 이렇게 슝 하고 튀어나올 수 있는데, 많이 쏘면 그만큼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개수를, 밝기를 밝힌다는 건 개수를 늘리는 거니까 그때 튀어나온 전자 개수도 늘어난다. 그래서 이 현상은 빛은 파동으로 설명 못 하고요. 왜냐면 파동은 밝기만 해도 에너지가 큰 거니까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빛이 입자여야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전까지 여기서는 분명히 빛이 파동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빛은 파동이에요 했는데, 여기서는 결론은 빛은 입자예요 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빛은 경우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입자일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입자가 아니라 파동일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문제 조금 주의할 거는 빛이 입자랑 파동을 동시에 보여주진 않아요. 나는 오늘 입자할래, 오늘은 파동할래, 나 오늘 같이 할래,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실험을 할 때는 이런 현상이 두드러져 보이고요, 또 어떤 실험을 할 때는 이렇게 움직인다 라는 거. 그래서 이런 거를 빛의 이중성이다 이렇게 한다는 것까지 수업 마무리 했었죠. 네, 이상.